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전세기 착륙 1시간 반 만에 마스크를 쓰고 수갑을 찬 채 양팔이 붙들린 모습으로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관할 경찰서로 호송된 이들은 앞으로 범죄 피의자인지 아니면 감금 피해자인지 철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오늘 첫 소식은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수갑을 찬 사람들이 경찰관 손에 이끌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대부분 청년 남성들로 팔다리를 뒤덮은 문신이 눈에 띄고 휠체어를 탄 고령자로 보이는 남성도 있습니다. 송환자 무리 가운데 한 명이 갑자기 미안하다고 외치자 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다가가 인사를 건네는 장면도 포착됩니다. 미안해. 미안해. 같이 먹어요.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돼 있던 한국인 전원이 송환됐습니다. 송환된 한국인 64명은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 15분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태초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한국으로 출발해 오전 8시 35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전세기에는 의료진을 포함해 경찰 호송조 190명가량이 함께 탑승했고 기내에서 즉시 송환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됐습니다. 이들 중에는 인터폴 적색 수배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의 국내 조사를 통해서 보이스피싱 규모를 조직을 전모를 항상 밝히는 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환자들을 곧바로 관할 경찰서로 압송한 경찰은 범죄 조직 내 역할과 가담 정도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당초 알려진 캄보디아 현지 구금자는 59명. 그런데 오늘 송환된 이는 64명입니다. 범죄 조직으로부터 구출되고자 자진 신고한 5명이 추가된 겁니다. 전체 송환자 중 70%에 해당하는 45명이 충남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게 됐는데 모두 같은 사건의 피의자들입니다. 계속해서 황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사관들이 수갑을 찬 사람들을 일일이 확인한 뒤 차에 태웁니다. 휴대전화 등 캄보디아 경찰로부터 받은 증거물이 담긴 노란 박스도 차에 싣습니다. 이번 송환 대상자는 모두 64명. 애초 캄보디아 국가경찰청이 밝힌 수치보다 늘어났는데 캄보디아 당국의 검거 작전으로 붙잡힌 59명 외에 스스로 신고해 구출된 5명이 추가됐습니다. 경찰은 송환자들을 각 지역의 관할 관서로 나누어 압송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청에서 45명, 경기북부경찰청 15명, 서울 서대문경찰서 1명 등으로 나누어 담당하게 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돼 가장 많은 피의자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경찰 관계자는 MBN 취재진에 이들이 모두 한 사건의 피의자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투자 리딩방, 노쇼 사기 등 온라인 스캠 사건의 피의자들로 대부분 같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소속돼 있던 지명 수배자들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송환자들은 모두 마약 검사도 받게 됩니다. 캄보디아 내에 또 마약, 약물, 투약 이런 부분들 의혹 제기들도 많이 있어서 이번에 송환된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마약 검사를 다 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성을 인지하고 범죄에 가담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이번 송환과 별도로 경찰은 범죄 조직에 의해 숨진 대학생 박모 씨에 대한 부검을 현지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캄보디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신동욱 기자, 숨진 대학생에 대한 부검은 언제 진행된 겁니까? 네, 숨진 대학생 박모 씨에 대한 부검은 현지 시각으로 오는 20일 오전 9시 이곳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진행됩니다. 정부 합동대응팀은 캄보디아 측과 함께 공동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부검을 마치면 시 씨는 화장한 뒤 유해를 국내로 송환할 계획입니다. 박 씨는 지난 8월 캄보디아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범죄 조직에 의해 고문을 당해 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검 과정을 통해 박 씨가 숨진 정확한 원인과 범행 수법 등을 면밀하게 파악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정부 합동대응팀과 함께했던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현지에서 추가 구조 소식을 전해왔던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캄보디아 측의 도움을 받아 우리 청년 3명을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청년 1명이 캄보디아에서 구금 중이라는 제보를 지난 15일 받았는데요. 민주당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이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출발한 날입니다. 김 의원은 현지에서 교민들과 소통하며 소재지 파악에 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갔을 때는 자기 위에 있는 감독이나 또는 감시조들은 이미 도망을 간 상태였고 자기들을 구출해주고 이렇게 돼서 대단히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들의 송환을 위해 귀국을 미룬 김 의원은 오늘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이처럼 추가 구조 소식도 전해지지만 여전히 캄보디아엔 범죄에 연루된 우리 국민 1000여 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범죄 가해자와 납치 피해자가 뒤섞여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이 어디에 있고 또 어떻게 구조해야 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이지율 기자입니다. 아직도 캄보디아에 남아 스캠 사기 등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은 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잘 알 수 없지만 대체로 우리 국내 관련 기관에서는 1000명 남짓이라고들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납치되거나 감금돼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지 경찰의 협조 없이는 실질적인 조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합동대응팀은 캄보디아 당국과 합동대응-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정보와 증거 등을 공유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수사 공조, 기술 협력, 범죄 연루자 조기 송환 등을 위한 정보 교환 및 협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요구한 캄보디아 경찰 내 코리안 데스크 설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 중앙정부가 자국 주권 침해로 받아들이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인 추방자 명단과 블랙리스트를 제공해 범죄 연루자의 재입국을 막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대규모 송환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남은 이들을 어떻게 범죄 조직으로부터 구출해 귀국시킬지 여전히 정부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국내 수사 움직임도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고문으로 숨진 한국인 대학생을 현지로 보낸 국내 대포 통장 모집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숨진 대학생에게 통장을 만들게 한 뒤 캄보디아로 가 범죄 조직에 전달토록 한 혐의입니다. 김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캄보디아로 떠난 20대 대학생이 출국 한 달 만에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고문과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심장마비였습니다. 이 대학생을 캄보디아 현지로 보낸 20대 모집책을 경찰이 인천에서 체포했습니다. 국내 대포통장 모집 조직의 주범입니다. 모집책은 지난 7월 대포통장 알선책인 홍모 씨로부터 숨진 대학생을 소개받고 대포통장을 개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대학생을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범죄 조직에게 전달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숨진 대학생을 모집책에게 소개한 홍 씨는 구속돼 다음 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홍 씨는 숨진 대학생과 같은 충남의 한 대학에 재학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숨진 대학생이 과거 대포통장 모집책들과 연락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해왔습니다. 모집책인 공범 일명을 검거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곳 캄보디아 경찰에서도 이를 검거한 중국인 3명을 상대로 철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거한 모집책을 통해 숨진 대학생을 캄보디아로 보낸 경위와 윗선 연루자가 더 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이번 캄보디아 현지 일정에 정부 합동 대응팀과 동행한 이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인데요. 이 대책단 부단장이자 외교관 출신인 홍기원 민주당 의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일정 소화하시느라 이 수고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네, 의원님 그럼 질문을 본격적으로 드려볼 텐데 이번 방문길에 캄보디아 푸놈펜에 위치한 웬치 이 범죄 단지를 직접 가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좀 직접 보신 소감 어떠셨습니까? 예, 웬치는 중국어인데 단지 또는 컴파운드라는 뜻입니다. 가서 보니까는 그 표현이 딱 맞습니다. 굉장히 큰 건물군에 담장이 매우 높고 또 철조망도 굉장히 엄하게 쳐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출입할 수가 없고 외부와 차단된 그런 공간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상당히 삼엄한 모습을 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방문길에 이 웬치도 내부 공사를 담당했던 현지 교민분을 만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직접 보신 건 아니겠지만 들으신 바에 좀 범죄 단지라는 표현이 꼭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이번에 그 만난 그분은 웬치의 6군데에서 인테리어나 건설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설명을 해주는데 딱 범죄 단지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첫째로 일정 건물에서는 온라인 스캠 조직이 사기 행각을 벌이고 또 그 안에서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식당이나 술집이나 심지어는 미용실까지 갖춰져 있고 임의로 출입이 불가능한 그러한 조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딱 범죄 단지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술집이나 미용실까지 갖춰져 있다. 정말 그 안에서 모든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다 이렇게 생활이 가능하게 구성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일단 구금자들은 호송을 했지만 여전히 현지에 1000여 명가량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국민 1000여 명이. 근데 이 1000여 명이라는 숫자는 좀 어떻게 추산이 된 거고 지금 이분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실 그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분의 설명에 따르면 본인이 공사한 곳이 4~5천 명 정도가 생활하는 곳인데 네. 거기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식당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는 네. 조리사가 있어야 되고 근데 한 명의 식당이 한 군데의 식당이나 또는 조리사가 한국 음식을 공급하는데 한 100명 정도로 잡으면은 자신이 공사한 곳에서는 네다섯 군데 한국 식당이 있었다. 그래서 단순 계산하면 한 400~500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여러 개 있으니까 최소한 1000명은 넘을 수 있다. 이러한 계산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캄보디아 이번 대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실 그동안에 좀 주안점이 이 피의자가 감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좀 호송에 많이 맞춰지다 보니까 이 정장 PC 범죄 피해자들은 좀 뒷전이 됐다. 이런 우려나 좀 비판이 제기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송환된 64명은 대부분 우리 국민을 상대로 온라인 사기를 벌인 그런 범죄 혐의자들이 다수거든요. 그 사람들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우리 국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많은 젊은이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허황된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 일 자체가 범죄 행위이고 또 그 일이 조금만 잘못되면 자기 생명에도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그러한 무서운 집단과 일을 하는 것이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선량한 우리 국민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 정부 차원에서나 또는 언론에서도 많이 계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네, 지금까지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 논란이 불거진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특검이 김 여사와 똑같은 종목에 투자를 했다면서 구속영장에 민특검 이름을 넣으라고 비판한 겁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의 수장인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 투자가 위법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민특검은 지난 2008년 비상장 태양광 주식에 투자해 상장 폐기되기 직전인 2010년 주식을 처분해 1억 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가 민특검과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로 드러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논란이 된 주식이 바로 민특검이 수사한 김 여사가 투자한 주식이란 점을 꼬집었습니다. 지인 소개로 사서 증권사 직원 권유로 팔았다고 해명한다. 김 여사 주장과 똑같다며 민특검을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중기 특검만 치외 법권이 될 수 없습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이 명확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에 이름만 민중기로 바꾸면 될 정도입니다. 국민의힘은 민특검 대상 특위 구성을 검토 중이며 다음 주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으로 민특검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토록 말했던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간 패가망신당한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민특검에 대한 인사조치는 물론 수사를 즉각 지시하십시오. 민특검은 주식 거래 과정에서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하며 미공개 정보 이용에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단일 대오를 강조했습니다. 당내에선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 김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사실을 알렸습니다. 장 대표는 SNS에 어제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왔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며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라는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는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일반 면회 형식으로 10분간 윤 전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도부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 전에 윤 전 대통령을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대표로서 우리 당의 당원으로서 전직 대통령을 지내신 분에 대한 저는 인간적인 예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도 담기지 않은 4줄의 짧은 글이었지만 당내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한 초선은 무책임한 행보라며 선거가 아닌 강성 지지층의 기대는 자기 정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재선은 인간적 도리라는 측면은 이해한다면서도 부동산 정책, 민중기 특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이 거센 상황인데 시점이 아쉽다며 대여 투쟁이 약화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성 없는 내란 미화 정치라며 불법 계엄과 탄핵을 부정하는 대국민 선포이자 극우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네, 사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 항공대학교 학생들이 비행 훈련을 하던 경비행기가 울진공항 출장소 인근에 불시착했습니다. 비행기 앞부분이 담벼락에 부딪히는 큰 사고였는데 타고 있던 학생과 교관 모두 다행히도 무사합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4인승 경비행기 한 대가 벽에 부딪힌 채 서 있습니다. 비행기 앞머리는 벽을 뚫어 벽돌이 무너졌고 비행기 뒷부분은 충돌 여파로 찢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경북 울진공항 출장소 인근에 경비행기가 불시착했습니다. 당시 경비행기 안에는 조종 교관과 항공대학생 등 2명이 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추락 직후 모두 비행기에서 빠져나왔고 이후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항공기 양락이 안에 있던 항공유 유출이 일부 되어서 저희 소방 쪽에서는 흡착부 이용해서 아직 발생하게 조동 조치하였고 불시착 당시 경비행기는 엔진 이상으로 비상 선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기체 결함인지 조종 미숙인지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도 같은 기종의 경비행기가 울진공항 인근 하천에 불시착했고 2011년에는 경비행기가 충돌해 2명이 사망했습니다. 울진공항은 1995년 공항 건설이 추진됐지만 수요 부족으로 공사가 부진해 조종사 양성훈련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도 부천에서 90분 사이에 2건의 투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투신한 2사람과 또 지나가던 행인까지 모두 3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경위는 이교욱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어제 저녁 6시 24분쯤 이 건물 옥상에서 30대 남성이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옥상에 생방 라이브 키워서 저 난리가 났어요. 유튜브들도 엄청 많이 오고. 추락한 남성은 전직 야구 선수 조용훈 씨로 현대 유니콘스와 넥센 히어로즈 등 프로야구단에서 활약했고 국가대표로 지명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유튜버로 활동하던 조 씨는 생방송을 하던 중 옥상에서 뛰어내렸고 시청자들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날 인근의 또 다른 오피스텔에서도 추락 사고가 났습니다. 건물 위층에서 40대 여성이 추락해 밑에 서 있던 50대 남성을 덮쳤는데 남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심폐소생하는 것 같았어요. 성분이 떨어지면서 밑에 행인이 깔렸다는. 추락한 여성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남성은 같은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건물 밖으로 잠시 나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캄보디아 소식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범죄 밀집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하던 우리 교민이 수도 프놈펜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56살 장지홍 씨는 캄보디아 보코산 지역에서 3년 전 딸기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4일 딸기 배달을 하러 수도 프놈펜에 왔다가 이튿날 교민 사이로부터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고문 중 피살된 대학생이 발견된 보코산과 바베 씨, 포이페 씨에 대해 외교부가 16일 0시부터 여행 경보 4단계를 발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행 예정자라면 여행 금지를 준수해야 하고 체류자라면 즉시 대피 또는 철수를 해야 합니다. 장 씨는 서둘러 재해동포 365 민원 포털에 접속해 예정 여권을 발급받아 보코산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거주 계약서와 경호원과 계약한 내역이 담긴 경비 계약서 제출을 해야 했는데 접수를 하더라도 심사에 한 달이 걸린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달 걸리면 난 어떡하라고. 제가 못 올라가면 농사 망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보상해 주지? 장 씨는 외교부로부터 사전에 여행경보 4단계 통보도 못 받았고 임시숙소 재건과 같은 후속 조치도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어제 정부 합동 대응팀을 만나 상황을 설명한 뒤 오늘 오전까지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도 받았지만 강감무소식입니다. 난민 됐다고 교민들이 도와줘서 그냥 먹고 자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했고 대사관에서 아직 연락 없어요. 구금된 한국인 송환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민이 겪는 어려움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조직범죄 배후로 지목된 천지 프린스그룹 회장이 실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제재 조치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황인데 캄보디아 내 프린스은행에선 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규원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한 부동산 회사 사무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국내 부동산 계열사입니다. 사무실 내부는 텅 비어 있는데 프린스그룹에 대한 국제적 압박이 이어지면서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지난 14일 프린스그룹이 온라인 사기 산업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캄보디아 범죄 수괴로 불리는 프린스그룹 천즈 회장이 자취를 감췄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천즈 회장은 제재 조치 발표 이틀 전인 지난 12일 프린스은행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제재 조치 외에도 천즈 회장을 사기 공모와 자금 세탁 공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계인 천즈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중국으로 송환됐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프린스그룹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캄보디아 내 주요 시중은행인 프린스은행에선 뱅크런 조짐도 나타났습니다. 수도 프놈펜의 주요 지점에서는 예금을 인출하려는 고객들이 몰려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주말 사이에 가을을 건너뛰고 겨울이 옵니다. 오늘 찬바람이 예사롭지 않게 불던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기온이 4도까지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뉴스 보시면서 장롱 속에 넣어둔 도톰한 이불 꺼내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민영 기자입니다. 주말을 맞아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 비는 그쳤지만 다소 쌀쌀해진 날씨에 시민들의 옷은 두꺼워졌습니다. 날씨가 시원해지니까 기분은 좋은데 이제 또 겨울이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애들 겨울옷도 많이 꺼내놓고.
10월에도 여름이 끝나지 않은 듯 느껴졌던 날씨는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확 바뀝니다.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오늘 밤부터 기온이 더 낮아지고 월요일 아침에는 4도까지 뚝 떨어질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산간에선 첫눈이 오거나 얼음이 관측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 북부 높은 산지에는 월요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주 중반까지 추위가 이어지다가 후반쯤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정민영입니다. 이번 주말 국내 4대 그룹 총수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리조트에서 골프 외교에 나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공정한 대우를 직접 언급한 가운데 이 골프가 한미 협상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And that includes with the European Union, that includes with Japan and South Korea. All we want to do is be treated fairly. But the fairly is hundreds of billions and even trillions of dollars coming into the United States. 또 미국의 국가안보가 관세 덕분에 굳건하다며 막대한 자금이 미국에 유입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말 협상의 또 다른 무대는 골프장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 총수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러라고 리조트를 방문합니다. 핵심 지지층인 마가 자금 모금 행사에 참석하고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주선한 골프 라운드도 함께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 핸디캡이 2.8로 알려진 골프 마니아인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우리 기업 총수들도 안정된 자세와 준수한 실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I just won 2 club championships. To do that, you have to be quite smart and you have to be able to hit the ball a long way. He can't hit a ball 50 yards. 이번 필드 회동이 막바지 한미 협상의 기회라는 분석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압박 카드를 꺼낼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종전으로 향하는 듯했던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또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가자 지구의 무장 해제를 약속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이에 중재자 트럼프 대통령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 강재묵 기자가 전합니다. 평화구상 1단계 합의에도 아직 인질들의 시신을 전부 인계하지 않은 하마스. 이스라엘과 살얼음판 같은 휴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마스가 무장 해제를 확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لا أستطيع الإجابة بنعم أو لا. بصراحة. لمن سيسلم السلاح؟ لماذا يسلم السلاح؟ طب في سؤال. 또 가자 지구의 치안 통제권을 당분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뜻도 덧붙였습니다. لذلك هذه مرحلة انتقالية. مدنيا ستكون هناك إدارة من التكنوقراط كما قلت. على الأرض ستكون هناك حركة حماس. بعد ذلك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가자 지구 평화구상 2단계 협상은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하마스를 배제한 과도 행정부 수립을 핵심 쟁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며 협상의 난항이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분노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하마스가 휴전 합의 없이 살인을 이어간다면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Said they're going to behave. We're going to find out if they behave. If they behave good, if they don't behave, we'll take care of it. Yeah, please. 나잘 위원의 발언에 이스라엘 총리실도 하마스는 합의에 따라 무장을 해제해야 한다며 만약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의 쓰임새가 크게 늘어나는 걸까요? 이 투자와 상품 결제는 기본이고 이제 대학 동문회비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 가상화폐가 빠르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사학 명문 중 한 곳인 연세대학교입니다. 총 동문회는 최근 동문회비를 외화 송금뿐 아니라 가상화폐로도 납부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국내 대학은 물론 비영리단체 최초입니다. 변화된 금융 환경에 발맞춰
해외에 있는 동문들도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회비를 내는 수단을 다양하게 넓힌 겁니다. 대상코인은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과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와 서클 등 총 3가지고 국내외 거래소를 통해 입금 주소로 송금하는 비교적 간단한 방식입니다. 시행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벌써 5명이 가상화폐로 동문회비를 냈을 정도로 반응은 좋은 편입니다. 가상화폐로 동문회비 등 기부금을 받는 방식은 해외 대학에선 이미 활용되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은 500만 달러, 남가주대는 110만 달러 가량의 비트코인을 기부받은 바 있습니다. 벤틀리 대학은 등록금 납부도 허용했습니다. 후원의 범위를 늘려가면서 그 기부를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더 마련될 수 있는 것이고요.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다양화됐다. 다른 대학들도 연세대 사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어 국내 대학들의 가상화폐 활용은 차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온라인 매장을 실제로 만나볼 수 있는 팝업 스토어가 꾸준히 인기입니다. 화장품이며 옷, 먹거리까지 종류도 가리지 않는데요. 이제 대세가 된 팝업 스토어의 인기 비결 알아봤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젊은이들의 성지로 불리는 서울 성수동입니다. 유명 셰프와 협업한 간편식품부터 화장품까지 다양한 제품이 전시돼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처음 선보인 팝업 스토어인데 아직 출시하지 않은 디저트도 맛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냥 온라인에서 보던 것보다는 실제로 먹어보니까 더 구매 욕구가 드는. 국산 돼지고기 축제 한돈 페스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성수동 팝업 스토어로 열렸습니다. 와인이나 돼지 이름이 들어간 아이스크림도 눈길을 끕니다. 돼지라는 공통된 키워드를 가지고 좀 이제 저희 젊은 세대에게도 재미있게 소통하고. 해외 기업이 국내에 진출하거나 국내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도 팝업 스토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이곳 성수동을 포함한 전국에서 1,500개가 넘는 팝업 스토어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팝업 스토어도 점점 늘고 있는데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 소비 습관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또 짧은 기간 진행돼 기업들의 매장 운영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팝업 스토어에 대한 재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새로운 걸 경험해 보는 거를 가치를 두는 소비자들이 서로 코드가 맞은 거 아니냐. 다만 성수동같이 팝업 스토어가 활성화된 곳은 임대료가 폭등해 소상공인들의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한화가 삼성을 꺾고 첫 승을 거뒀습니다. 고대했던 가을 야구 첫 승에 대전 홈구장이 온통 주황 물결을 이뤘는데요. 이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년 만에 가을 야구 무대를 밟은 한화는 믿었던 에이스 폰세가 흔들리며 경기 초반부터 위기를 맞았습니다. 2회 초 디아즈의 안타를 맞으며 시작된 위기 상황에서 이재현에게 2타점 2루타를 맞았고 강민호에게 희생타까지 내주며 순식간에 3점을 내줬습니다. 이른 시간 분위기를 넘겨줬지만 한화 타선은 곧바로 맹타로 응수했습니다. 2회 말 손아섭이 내야 안타로 한 점을 뽑아냈고 말로 상황에서 터진 문현빈의 싹쓸이 2루타와 노시환의 적시타로 순식간에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한화 타자들의 방망이는 4회 삼성에 다시 리드를 빼앗기자 또 한 번 불을 뿜었습니다. 5대 6으로 끌려가던 6회 말 손아섭이 동점 2루타를 터뜨렸고 이어진 최은성의 2타점 적시타로 재역전에 성공했습니다. 8회 한 점을 보탠 한화는 마무리 투수 김서현이 2점을 내주며 턱밑 추격을 허용했지만 9회 초 원아웃 상황에서 등판한 김범수가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아내며 짜릿한 한 점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독수리 군단이 가을 무대 첫 승을 거둔 날 K리그 최강팀 전북은 우승 축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안방 전주성에서 수원과 만난 전북은 콤파뉴와 티아고의 연속골로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2위 김천이 안양에 패하며 33라운드 만에 조기 우승을 확정지은 전북은 K리그 최초로 10번째 우승이라는 대업을 달성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비구름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내륙 지역의 비는 모두 그쳤습니다.
현재는 동해안과 제주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제주에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구름과 함께 찬 공기가 내려오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해질 텐데요. 다음 주 초에는 아침 기온이 5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춥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동해안에 따라서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밀려들겠습니다. 내일 하늘이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13도로 출발해서 한낮에 19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 낮 기온도 전주가 21도, 부산 22도로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다음 주에 강원 영동 지방으로는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이 낮아지면서 월요일에 강원 높은 산간 지역으로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영상 속에 담은 곳은 경기 포천 한탄강에 있는 생태 경관 단지입니다. 네, 찰나 같은 가을 풍경입니다. 내일 추위 대비도 잘 하시고요. 따뜻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